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 명백히 그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서울시장 신분으로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이 다시 됐는데 매우 본인 이런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시점에서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 됩니다. 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월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처장님도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셨잖아요. 예. 네. 그랬으니까 이 사건도, 오세훈 사건도 대법원까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이렇게 제청 안 하고 계시면은 침대 재판을 계속해서 오세훈 이 시장이 자격도 없는 시장이 계속 이 서울시장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제청을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지금 최대한 몇 달이 되었는데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신속하게 제청하셔가지고 대법원 구성을 하셔야지 이 재판도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관 제청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오세훈 판결도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인데 많은 또 오세훈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의원님 왜 웃으세요? 아니. 오세훈 판결은 너무나 네. 간명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법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예. 어떤 논리야라고 맞아요. 하는데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계좌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 예. 또는 돈 이런 것들을 예. 받으려면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특히 돈의 경우에는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저희도 후원 계좌 맨날 나와서 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아. 그거 말고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예, 돼요? 그럼 안 되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내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예.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예. 아니면 그 계좌로 받지도 않았어. 예. 그래도 내가 정치장을 받았어. 그럼 바로 위반인 거예요. 그냥 예. 그 돈을 받은 목적이 뭐든 간에 예. 그 돈을 어디에 썼든 간에 바로 위반인 거예요. 예. 아주 드라이한 예. 법이에요. 예. 깔끔하게 깔끔한 딱 법이에요. 떨어지는. 예.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대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100만 원, 예. 2,100만 원, 3,300만 원, 2,100만 원 인정된 거잖아요. 네. 2,100만 원을 어찌 그럼 경제적 이익을 내가 얻은 거잖아요. 네. 그 내 계좌로 들어왔냐, 오세훈 계좌로 들어왔냐? 네. 아니다. 오세훈 신고했냐? 예, 아니다.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것. 그리고 명태균 씨가 미리 예고했어요. 전화도 하고 저한테. 장 기자님, 오세훈 시장은 유죄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너무 분명한 게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송금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김한정이 왜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요청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후원회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것도 예. 말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후원회장이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한테 5개인가는 건너갔어. 네.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다 받아봤어. 받았어요.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돈 들여서 여론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공유한 거잖아요. 예. 그 이득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가 인정이 됐으면 양형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양형 이유에서 네. 오히려 얼마나 이게 드라이한 판결이냐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지시하거나 조작한 것까지 오세훈한테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딱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 계좌를 안 받았잖아, 2,100만 원. 예. 그렇죠. 예. 딱 떨어지는. 예. 네. 만약에 근데 이진관 판사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인정이 되면 징역형이 나와야 돼요. 윤석열 징역형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윤석열처럼. 오세훈도 징역형이 나왔었어야 돼요. 오세훈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오히려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거다. 오. 왜냐하면 여론 조작하려고 나경원 이기는 거 달라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예. 계좌로 돈 안 받았잖아. 예. 요것만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치자금법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보면 윤석열이 윤석열하고 오세훈이 오세훈하는 맞아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오세훈 시장 징역형 선고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왜냐면 1심 판결도 네. 뭘 인정하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 생각과 다르니까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론조사가 조사지 객관적으로 나오면 네. 실망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좀 그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예. 여론조사 기관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왜 자신들이 원하는 거 안 갖고 오냐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여론조사 표본을 손을 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양형사유에서 인정 안 했던 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예. 이거 되게 인정되는 순간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인정하면서 실형으로 나가야죠. 예. 그러면 지금 633 원칙이니까 그 3월. 그럼 10월에서 11월 사이에서는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633이면 이제 6개월이잖아요. 네. 이미 1심 6개월도 났으니까. 지났죠. 지금 사실은 1심. 1심, 그러니까 예, 6개월은 좀 7개월 플러스 예. 알파만이 나온 건데 예. 그래서 뭐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댓글창에 박주민 의원님 시장 선거 준비하십시오. 주민이 형 몸 풀어. 네, 박주민 의원님 서울시장 준비하셔야죠. 막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다른 매체에서 비슷한 질문 하시길래 네. 뭐 시장 도전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재보궐이 있을지 네. 있다면 최종적으로 언제일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이 특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도 하고 해서 예.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판결이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타이트하게 예. 결론을 내린 거라서 예. 올라갈 건 있어도 내려갈 건 없어 보인다. 없다. 여기가 최하다. 네. 예. 이거를 만약에 부정하려면 있는 증거조차도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음. 법원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네. 다만 시기는 좀 조정해 주려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예. 시기는 좀 늦춘다든지 예, 이런 예. 식으로. 원래 예전에도 보면은 밀어서 죽인다는 말 있잖아요. 예, 법원은 그쵸. 시간을 예. 질질 끌어가지고. 암만 그래도 4월 아니면 10월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르면 4월, 늦어도 10월에는 해야 될 거다. 더 보고서가.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특검법에 나오죠. 633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또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대법.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선거를 이유로 해서 뭐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변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선거도 그리고 없고. 서울시정의 정치적 안정성, 예.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빨리 판결 내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상태로 길게 가져가서 예. 자격이 곧 없어질 시장이 여러 가지 일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는 예,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서울 시민들의 삶의 관점,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예. 좀 이렇게 실형이 나왔으면 했어요. 네, 뭐 한 6개월이라도 실형이 나왔으면 했는데 실형까지는 좀 그렇지만 너는 일단 서울시장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난 그것만 만족해. 띵구리 형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실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가장 걱정했던 거는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당선 무효 이거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외적인 법 외적인 판단 일단 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현직 서울시장을 당선 무효를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이 판사가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재건축과 관련된 건 아닐까 네, 심지어 걱정이 우리가 있었죠. 그 얘기까지 했잖아. 농반 진반으로 전 상당히 진심이었습니다. 판사가 재건축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러면 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면 나래도 좀 봐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벌금 네.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야. 생각보다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징역형 나왔어야죠. 근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쪽의 전문가가 또 봉지욱 선수 아닙니까? 네. 봉지욱 선수가 뉴스타파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나와가지고 네네. 이게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됐던 이 케이스를 전수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2심에서 번복된 사례가 대부분 네. 1심에서 150, 아하. 뭐 많아도 300 음. 이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 90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린 경우가 할인을 좀 많았거든. 해주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1,000만 1,000만 원이 나와서 원에서 100만 원은 90%를 깎아줘야 되거든요. 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죠. 0. 0. 단 한 번도 없다. 0. 야, 멋있다. 네. 너무 좋다. 저게 왜냐면 네.
보통 이제 뭐가 됐든 법적으로 감경을 할 때는 항상 50%가 원칙입니다. 절반을 깎이는 거예요. 절반이나 깎아줘요? 보통 졸라 많이 그래요. 깎아줘요. 한번 깎아주면 절반이. 그러니까 10년이면 5년 깎이고 5년이면 2년 2.5년 6개월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깎이지 이게 100만 원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판결문을 쭉 보는데 참 저거 정말 원망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원망스러워요? 누가 누굴 원망해요? 어? 누가 오세훈 입장에서 오세훈도 변호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냐면 판결문을 보면 많이 봐줬어요.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아 오세훈 시장을 많이 봐줬다는 예, 얘기죠?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많이 네. 봐줬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더 깎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증이 확실하게 됐다고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차라리 크게 막 1년 막 이렇게 때려놨으면 항소심 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막 다툴 수가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 봤을 때도 야 봐줄 거 웬만한 거 다 봐줬다. 근데 진짜 뼈대만 남고 요거는 못 봐준 거 이 정도만 딱 남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런 답답함. 아마 오세훈은 콱 막혔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오세훈이 당선되던 날 저의 아침 속보다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이 답답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요. 그거는 네. 역설적으로 말해서 네. 오세훈이 답답해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딱 하나 있긴 하죠. 뭡니까? 항소심에서 네. 아예 무죄. 아예 무죄. 아예 무죄.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무죄를 때리려면 이 판사가 네. 1심 판결의 다 논리적 뒤집어야 되네? 그것들을 다 반박을 해야 되거든. 다 반박을 하려면 일단 오세훈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그게 제출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증인들이 말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해야 되거든. 하지만 명태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어. 열이 있는 대로 딱 빡쳐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네. 추가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사실 근데 유죄를 뒤집는 추가 증거라 함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한다면.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어제 그 조영우 재판부가 여론조사 10건 중에 이제 5건만 유죄로 그렇죠. 인정한 건데 네. 그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철원 부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간의 대화 그리고 만난 게 확인된 왜냐면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확인이 돼가지고 만남 자체도 확인되고 대화 내역 이런 걸로 객관적 물증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게 완전히 입증된 것만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유죄로. 뭐 이런 거예요. 예. 급하게 지금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연락 받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만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떻게 못 빼겠어?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1월 22일 문제 1월 22일이에요. 네네네네. 그날 오세훈 시장도 전화해 강철원 부시장도 명태균한테 문자 보내 여론조사 나랑 논의합시다. 이런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판결이 유죄로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지만 우리가 굳이 윤석열 1심 결과와 비교해 보자면 사실 그 5개의 여론조사와 전체 10개의 여론조사는 시기상으로나 맥락적으로나 사실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1심 재판부였다면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그 5개의 여론조사가 벌어진 전후 사정에서 벌어진 어떤 객관적 정황들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움직임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같은 사건이다. 그렇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예. 중요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를 무죄로 봐주지 않는 한 이 오세훈만 무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네. 쌍둥이 사건인 거야. 네. 어떻게 이거 근데 오세훈께 더 확실해. 더 확실해. 오세훈께 더 확실해. 확실해. 어제 거기도 나오더만 당시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오세훈 측이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네. 네라고 판결문에 적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재판부가 아마 이럴 텐데 그 타임라인과 이들의 행적을 거의 뭐 일별로 쪼개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 강혜경 씨가 김한정을 알게 된 만나게 된 시점도 특정을 했어요. 그렇죠. 2월 17일, 18일로.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대화와 여론조사 주고받은 그 상황, 그 여론조사 이루어진 때때로 이미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김한정과 명태균이 모르는데 돈을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거네. 돈을 당연하지. 준다고. 이렇게 아니, 입증이 됐다고 본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뜬금없이 1,000만 원을 보냅니까?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근데 엄격한 게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인데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2월 17일 이후의 여론조사도 그렇지. 다 아마 했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어제 1심에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재건축이 걸려서 그건 막은 간에 1심 재판과 미친 척하고 무죄로 내렸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판사가 일단 한번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요 라고 써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봐주는 경우 내지는 봐줘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했던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다시 뒤집기는 더 어렵고요. 걱정했던 거 어제 걱정했던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뭘 걱정했냐면 오세훈이란 사람의 캐릭터가 변호사 출신이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했던 것보다는 빙 둘러서 다른 사람들 시켰던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외곽 조직 있잖아요. 외곽 주제 이름을 그러니까 까먹었다. 혹시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나는 직접 한 거 없고 그냥 계속 주장했던 그 사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한 거지 나는 몰라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판사가 인정 안 해준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제 판사가 오세훈을 오히려 그냥 깠죠. 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변호사고 서울시장도 지금 5번째 아닙니까? 알 만큼 알 놈이 그러니까 변호사고 정치자금법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드는데 오세훈의 기여도가 또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선수가 틀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거든.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 그만큼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 한 그게 없는 거를 더 악의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죄질이 네. 나쁘다. 그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 네. 거예요. 참 그게 같은 판사라도요. 저걸 가지고 그래 근데 오세훈이 직접적으로 나선 거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서 아니 왜 시장이나 되다 보니까 한번 시장 덕 보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개인의 라고, 일탈, 개인의 충성. 그렇게 봐줘버리면 또 봐주는 거예요 판사가 진짜. 눈 감고. 그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거 못 뒤진다고 이제는. 재밌는 거. 자, 당선 제가 오늘 챗GPT랑 재미나이한테 확인했어요.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3개월씩 재판을 두 번 해야 할 수 633.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아, 가야. 네, 확정되면 네, 당선 확정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당선 무효가 되면 뭐가 따라온다? 선거 보조금을 네. 반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참 돈부터 따진다. 2022년 서울시장 특별선거 법정 선거비용 재앙해내기 36억 8,900만 원. 네. 근데 보통 법정 한도액의 7-80% 수준에서 형성이 된대요. 오세훈은 일단은 25억에서 30억 정도를 반환을 해야 되고요. 거기 기타금 5천만 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4억 6천만 원을 유후 반납해야 됩니다. 기껏 참 찾아본 게 참 너무 답다 그래. 야, 지금 우리는 그래. 이 선거범죄 중대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돈 뱉어라 오세훈 오세발 돈 뱉어라. 왜 이렇게 근데 스케일이 작냐? 34억 6조 왜? 왜냐면 난 저걸 보고 나서 아침에 이제 곰곰이 생각한 게 오세훈이 서울시장 처음 냈던 게 언젠지 기억나요? 2012년. 2006년이었어요. 아이고야. 2012 2012년은 왜 태어났어? 2011년은 무상급식 네. 때문에 서울시장을 그만둔 때구나. 그만두죠. 그만둔 그러니까 때구나. 2006년에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중간에 10년 쉬었지만 그러면 서울시를 사실상 20년 가까이를 쥐락펴락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5번 서울시장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오세훈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면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해쳐먹은 거. 그럼 30억? 음. 아휴, 나는 야 별거 아니야? 그럼 내 이 새끼야. 그 지금부터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서울시- 지금 서울시장 그러니까 선거 확정돼서 서울시장 날아가기 전에 이 새끼가 이거 결제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서울시에 그럼 나는 그럼 그 20년 가까이 그 10년만 치자 10년 6개월 가량에 오세훈이 서울시에 했던 도와준 게 뭘 했을까? 뭐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페라가 뭐 서울시를 위해 의혹이 뭐 있었죠. 해줬던 게 예. 뭐가 있을까? 밭도로총 있죠, 밭도로총. 아, 밭들어총.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 있고. 한강버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대신 반대로 서울시에 끼쳤던 해악은 뭐가 있을까? 양화대교 허리 꺾었다가 다시 되돌려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 일단 진정하시고 서울시장 민주당 서울시장이 돌아와가지고 사실 오세훈이 했던 모든 짓거리는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세훈 뒤만 들이파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추징금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34억 6천만 원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 새끼 전 재산을 다 털어내야 돼. 이거 만약에 착복한 돈이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졸라 많다에 내가 전 재산 건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의혹만 해도 종묘 재개발 과정에서 네. 종묘 재개발하면서 그 종묘 그러니까 종묘라는 세계 유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재개발을 사실상 유네스코의 지시까지 어겨가면서 그렇지.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거 어떻게 할 지금 거야 진짜 싹 다 엎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네. 저기 사고도 났었고 그렇죠. 그리고 철근 누락 이런 네. 것도요. 사실 오세훈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됐으면은 벌써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게 해야 되는 책임자 거고. 나오고 체포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어제 판결이 미치는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거 서울시 공무원들은 빠삭하잖아요. 아까 거업이 그랬는데 결제 못하게 해야 된다고? 결제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실무자들이. 지금 결제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결제했다가 예. 오세훈하고 같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이제 서울시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세훈이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예. 사퇴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그렇지. 근데 사실 되게 화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사실 메가시티인데 1년이 날아가는 거야. 1년 동안 그럼 시장이 그렇죠.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다 서울 사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이 작동을 못 하는 그럼 거야.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지금 왜 그 성수대교 입구에 거기 허리 끊어진 데 있잖아요. 네. 단차 생긴데. 그렇죠. 서울시 의회가 결정해서 이런데 보수공사 할 수 없나요? 못하지. 행정부가 행정 아니잖아. 그렇죠. 네. 부잖아요. 행정부가 아니잖아. 조례 제정 정도가 어, 가장 큰 권한이고 그렇죠. 그거 해 주세요라고 조례제정을 만들면 실제로 움직여야 될 사람은 서울시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GTX 철근 누락이나 한강버스 문제, 성수대교 문제 이런 안전 문제는 남은 시간 동안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언급 안 하면서 아마 묻고 가버리려고 그렇죠. 할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종묘 재개발을 포함해서 재건축은 계속 강행하려고 할 거예요. 1년 안에 어떻게든 도장을 찍어놓고 네. 나가려고 하겠지. 그런 그걸 부분을, 막아야 돼요. 그런 막아야 부분을 됩니다. 견제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묘 재개발이 걱정이 되는 게 거기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 그리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게 확실한 히림 막 이런 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 진짜 그거를 강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직상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형사나 사법 처리 대상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거 잘못하면은. 그렇죠. 근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것만이 주위에서 오세훈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오세훈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세훈을 여기까지 세웠겠어요. 아니 근데 봐봐요. 이번에 날라가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서 날라가면은 오세훈은 끝나요. 왜냐하면 피선거권 5년 박탈이고요. 박탈이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만으로 65세예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2030년이거든. 이것도 날라가고 그렇지. 시장도 날라가고.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중요한 게 지금은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네. 1심이기 때문에 물론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또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저는 어제 판결로 통쾌했던 게 오세훈이 법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라는 거지. 내가 오세훈인데 왜 명태균과 같은 일종의 자격 없는 선수들을 내가 굳이 찾아가서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했겠느냐. 이제 이게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그 판결 나와 판사가 있더만. 다 반박을 해버렸어요. 네. 일단은 낙선에 왜냐하면 2011년 때 무상급식 때문에 이 선수가 중도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세훈의 야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선거에 몇 번 나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세훈이 누구랑 어울립니까? 정광훈하고 으쌰으쌰 어울리잖아. 완전히 마트에 가거든. 그때 막 핏줄 이렇게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게 지난 2021년 4월 2021년 4월인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어. 근데 붙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한테 밀리는 거야. 계속 밀려요. 한두 번 밀린 게 아니고 계속 밀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했던 거죠. 네. 그러던 차에 명태균의 소문을 들었던 거지. 그렇죠.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 김영선 통해가지고 어떻게 들었는데 이게 네. 명태균이래. 아 그리고 뭐 저쪽 김건희 윤석열하고도 뭐 가깝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게 찾아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걸 쭉 어제 판결문에 판사가 쭉 그 맥락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거기도 이제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큰 덕을 본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조작을 했는데도 네, 별 안 효과가 잘 안 없었던 나와. 거야. 지가 원했던 예.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벌어지냐면 오세훈의 평소에 행태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나온 거죠. 내가 오세훈인데 이게 뭐 허우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거 먹히지도 않는 거 저거 어디 저기 저 아래 것이 내가 한번 좀 도움 좀 받아볼까 싶더니 써보지도 않고 다시 이게 팽 당한 거죠. 팽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명태균 입장에서는 개빡친 저런 거지. 양아치가 있어? 은혜를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를 빡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한이 맺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꾸로 역설적으로 오세훈은 아까도 말했는데 그것 덕분에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게 그 20년 동안 항상 그 멀쩡해 보이는 허우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일하지도 않고. 그러고 해먹기만 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 어제 뭘 해줬냐고 서울시를 위해. 아무것도 못. 지를 위해서 졸라 해먹었지. 어제 판결에서 그래서 응. 그 유죄의 증거로 많이 언급된 게 그 5개의 유죄 인정된 여론조사 중에 3개를 강철원 부시장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지금 판결문에 써 있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거야. 이게 강철원 부시장을 시켜서 여론조사에 깊숙이 의뢰하고 완전히 개입을 했구나. 왜냐면은 표본 조작을 한 걸 알아요. 강철원 그럼요. 부시장이. 심지어 네. 너무 표본을 부풀려 놔가지고 한 번은 줄이라고 지시까지 하거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수준을 넘어서 같이 했다 거의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랬는데도 나경원 이기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3번은 강철원 부시장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게 아마 네, 이런 강철원도 부분까지. 오세훈한테 개박살나고 나서 오세훈이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하나 못 만들어 오냐? 이거 걔 연병을 받고 나서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이제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 강철원 부시장이 한 3번 정도 화낸 다음에는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들이 계속 아쉬운 게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까지 명태균이 개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일화 룰까지 명태균이 시키는 대로 하죠. 협상하러 나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인정이 안 된 건 좀 아쉽지만 어제 역시 성과가 컸고 특히 그 오세훈 시장의 주장 중에 하나 무죄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거 김종인 당시 당대표 비대위원장한테도 여론조사가 가고 여의도 연구원한테도 갔는데 그것도 박살냈죠. 야, 이거는 나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증거다. 왜냐? 그때 당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요.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야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쪽짜리 출마 선언을 맞아요. 하다가 그렇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깨져요. 근데 비대위원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가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그렇죠. 거예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심지어 김종인 씨가 명태균을 먼저 알았어. 이런 내막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당대표와 가까운 명태균 씨를 만나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유인이 충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우선시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오세훈 여론조사가 갔다는 건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개입해가지고 당 지도부한테도 보낸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역설적으로 하다못해 오세훈이 그냥 김건희 윤석열이 한 것처럼 오세훈도 말이라도 실제로 뭐 말한 것처럼 저 뭐 집 안 주더라도 그냥 대우라도 좀 잘해주고 소고기라도 몇 건 보내고 이랬으면 명태균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솔직히 쓰레기 취급했죠.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니까 빡이 열 친 받은 거죠. 거지 명태균이. 그래서 간 거야. 사람한테 끝까지 잘하란 말이야. 맞아. 심지어는 당선된 다음에 사람한테 네. 잘해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네. 사람한테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물론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런 손잡고 나쁜 짓을 하려면 동지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겉보기 그렇게 멀쩡한 것과 다르게 그런 어떤 이제 그래. 60 넘어가지고 네. 겉보기도 그렇게 멀쩡하지도 않아. 이제 그냥 네. 욕심 많은 노인네로 보이지 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네. 내일 김건희. 이게 또 걱정이에요, 근데. 네. 아. 왜냐하면 근데- 명태균과 관련해서 일단 명태균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윤석열 징역 2년 나왔죠. 음. 그리고 오세훈
이제 직 상실되게 생겼죠. 내일 김건희란 말이야. 근데 김건희가 1심, 2심 다 무죄였다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김건희만 무죄도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 남들은 다 유죄인데 너무 김건희만 이상하죠. 무죄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내일이 대법원이라는 거.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 네, 대법원. 아 걱정됩니다. 아니 이것도 되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미안한 말인데 나는 여기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유죄로 파기환송을 하든 무죄로 결정하든지 간에 한 달이라도 좀 들여다 본 다음에 형식적으로라도 나 공부했어요라고 얘기를 티를 좀 내야지. 일주일 딱 하고 나서 일주일.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게 물리적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좀- 알잖아요. 네. 아니 좀 예? 자, 수천장의 네. 그 판결과 관련된 것들을 네, 단 이틀 만에 한 이틀 만에 수천 쪽도 아니 7만 쪽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7만 쪽. 엄청난 분량의 그 자료들을 출력도 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태블릿으로 봤나? 태블릿으로 막 존나 봤나? 실제로 처음에 전자로 봤다고 거짓말 쳤죠. 거짓말. 영장 칠 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우리가 야 그래도 고민하는 책이라도 내기 위해서 이미 결론 내놓고라도 새벽 한 2시 3시쯤 일부러 낸다라는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때 넷플릭스 본다고. 네.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달란 말이야 국민들 앞에 대법원이. 조이대가 이제 아예 그런 거 벗어 던지기로 했잖아. 아예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만 이제. 어르신 좀 너무합니다 진짜. 어르신? 어? 그딴 새끼가 무슨 어르신이야.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대가 별로 안 되고 저도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굉장히 어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왜요? 기대가 별로 안 되더라도 네. 기대한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기대가 안 되는데. 기대한다고 얘기하라고. 나는 근데 박영진을 못 만약에 믿겠는데.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야. 아니 좋은 일을 내가 왜 책임져요? 그럼 너 책임지고 사퇴해 임마. 내가 뭘 사퇴해?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예,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형 확정 시 서울시장직 상실인데 언제 상실이 될까? 3심이 지금 내년 1월에 지금 3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의대가 엄격히 지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거의 확정인데요. 확정인데 1월에 확정이 되면 4월 7일에 재선거 합니다. 재선거. 4월 7일에 재선거.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인물 강철원 정무부 시장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오세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벌금 500만 원.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왜 유죄가 나왔냐면 녹음 파일이 있었죠. 이 김한정이란 인물하고 강혜경 씨와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녹음 파일을 저희 뉴스파파 제가 있었을 때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제 보도니까 2024년 11월이니까 1년 9개월 만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를 잃을 위기다. 대선 주자를 잃었죠. 잃을 위기가 아니고 잃었어요. 이거는 뒤집히기 어렵다는 것이고, 내년 이제 1월 전후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판사 이진관 판사 판결도 아니고 조영우 부장판사는 증거 중심주의, 굉장히 그냥 증거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이 지금 유죄를 내렸을 때는 왜 벌금 1,000만 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 조영우 부장판사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2심에서 못 뒤집히게. 그리고 제 예상에는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벌금 1,000에서 2,000 혹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세훈 측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영우 부장 스타일상 제가 전에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에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더라. 근데 이분이 벌금 1,000만 원 때렸을 때는 2심에서 절대 이거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정치 판결이라고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기대한다. 뭐 기대하는 건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사퇴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사퇴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사 대신 내준 게 5,300 이상인데 굉장히 검찰도 그리고 특검도 수사를 보수적으로 했고 거기서 또 줄어가지고 금액이 낮아진 건데 이게 정확하게 다 인정이 됐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갔겠죠. 그래갖고 그 김한정 스폰서가 대신에 2,100만 원만 조영우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3,300이라고.
3,300인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 자체를 공개한 게 제가 뉴스타파 보도할 때 이미 이 금액 자체를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사할 때도 당연히 저희 보도대로 보도 내용이 그냥 수사 내용이에요. 수사 내용이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총 1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5건,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1,000만 원, 1,100만 원, 그래갖고 2,100만 원만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2심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거 윤석열은 한 이 정도 추징금 맡았는데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어요. 실형 그것도 윤석열은 징역 2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영호 부장판사가 되게 굉장히 약하게 한 거라니까요. 선고를. 똑같은 거를 이승관 부장판사는 그냥 윤석열도 이게 추징금 한 1,500밖에 안 되는데 조영호 부장판사 굉장히 약하게 해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김한정은 명태균, 강혜경을 전혀 몰랐는데 오세훈 너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잖아. 오세훈의 스폰서를 명태균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줬으니까 만난 거죠. 같이 만났고. 그리고 오세훈 쪽에 요청 없이 김한정이 왜요? 자기가 여론조사를 보려고 했다고? 그거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제 뭐라 그랬냐면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고. 어제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죄질이냐면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오세훈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래갖고 지역에 있는 지구당 사무실 폐쇄해버리고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오세훈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오세훈법.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판사가 봤을 때도 야 오세훈 네가 임마 이런 거 오세훈법 같은 거 다 만들고 정치자금법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근데 너는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너는 죄질이 안 좋아라고 어제 판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죠. 법원이 인정한 여론조사는 5건이었고 총 사실은 10건 중에 5건이었는데 이거 특검이 되게 보수적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비공표 여론조사 3건, 공표 여론조사 2건. 재판부의 판단은 오세훈이 명태균 만난 뒤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도 오세훈 측에 전달이 됐고 근데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험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재판장이. 오세훈 잡은 뉴스타파 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4년 최초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시작을 했고 관련 녹음 파일을 다 공개를 했고 너무 일찍 했어. 심지어 그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해버려가지고 보도를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보도를 실컷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보도가 그냥 다 묻혔습니다. 저희 보도가 묻혔다가 나중에 살아난 셈이죠.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되면서 살아난 건데 명태균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는 증언, 오세훈 당선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김태열 그리고 플러스 강혜경의 증언을 저희가 보도를 했고 당시에 최초 보도할 때 비공개 여론조사가 비공개만 13건이었습니다. 아까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이 됐다 그랬는데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여론조사를 무더기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줬는데 일부 돈을 받은 거죠. 받고 해줬는데 오세훈의 요청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김한정이 3,3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제가 보도로 저희 뉴스타파 1팀에 3사 1팀에서 밝혔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전후로 강혜경 씨의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녹음 파일이 뭐냐? 그 김한정이라는 스폰서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김한정 스스로 내가 명태균을 만난 게 오세훈이 때문에 만난 거 아니요라고 김한정의 육성이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었다는 겁니다. 저희 자랑이에요. 그냥 저희 자랑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탐사 1팀이 오세훈 관련 보도 목록을 보니까 2024년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에 11월 16일에 가장 먼저 이제 명태균이 오세훈 당선시키고 차기 대통령도 언급했다는 강혜경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오세훈의 비공개 여론조사만 13건이었고
여론조사만 해준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원본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통째로 다 넘겼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세훈 측에 원본 데이터까지도 전달을 했고 11월 22일에는 오세훈 최측근 김한정이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 내역을 이때 최초로 공개를 했고 25일에는 명태균에게 20억 주고 사건 덕자는 김한정 회장의 녹음 파일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강 실장 그러지 마.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라고 김한정이 강혜경을 설득하는 녹음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또 이명선 기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김한정 회장의 측근들이 공생과 상생이라는 공생학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오세훈 캠프를 상시적으로 꾸려놨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 산하기관 뭐 이사도 있고 대표도 있고 줄줄이 다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오세훈의 캠프예요. 비선 조직이죠, 비선 조직. 근데 거기 그런 캠프의 장이 스폰서 김한정이다. 그리고 김한정이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고 하는 녹음 파일을 이때 또 공개 11월 달에 집중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김한정이 또 김건희가 오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육성 나도 명태균이가 들려줘서 다 들었다. 그러니까 김한정이 이때 당시 왜 강혜경 씨한테 전화했냐면 강혜경한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이 보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2월 3일에 근데 이따 보니까 11월 28일이네요.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보도했을 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복잡한데 어찌됐든 입금을 한 내역들을 3,300만 원 내역을 이제 밝혔고 이게 나중에 수사로 증명이 됐고 이 중에 일부가 지금 유죄의 증거가 된 건데 당시에 보면 단일화 그때 누구랑 했습니까? 안철수랑 했잖아요. 안철수랑 단일화 전후에 비공표 조사를 5차례 하고 돈을 이렇게 입금했다. 사이사이 여론조사를 해준 사이사이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만 인정된 것 같아요. 1,000만 원, 550 이렇게 하고 2,100만 원. 2월 23일에 700만 원은 인정이 안 되고 지금 2,100만 원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방송하려고 하면 다시 본 겁니다. 기억도 잘 안 났는데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사람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을 다 5번째 서울시장을 만들어 준 것도 참 대단하다. 참 근데 저희가 제가 있을 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프로젝트를 붙여가지고 정말 많이 보도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때 딱 11월 달에 오세훈 집중 보도할 때 아닙니까? 다 오세훈. 그리고 오세훈. 계속했어요. 조은희도 저희가 이제 그때 최초 보도를 했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지만,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카카오톡 텔레그램도 저희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개를 했었고, 새록새록하네요. 진짜 이때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기 홍준표도 저희가 보도했거든요. 홍준표 여론조사비 입금자는 홍캠프 직원이었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홍준표 이 최측근 박재기란 분의 육성 파일, 음성 파일 저희가 또 공개를 했었는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오세훈보다. 더 심각해서 국힘 당원 명부까지 넘겨가면서 여론조사를 했다.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이미 보니까 12월 3일에 이런 보도를 했었네요. 저희가 계엄 당일에 홍준표 보도를 했었네요. 이때 12월 3일이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12월 3일에 또 보도가 하나 더 있네요. 윤쪽 여론조사로 최악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보도를 12월 3일에 계엄날 계엄이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자 보세요. 12월 3일에 보도 다음이 며칠입니까? 여기 12월 3일 있죠. 3일 있는데 그 다음에 보도는 12월 26일. 23일간 쉬었습니다. 이때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 명태균 게이트 보도할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내란 관련 보도를 쭉 하다가 23일 후부터 또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 홍준표의 최측근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보도를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상 뇌물이다. 뇌물.
뇌물 혐의가 있는데 홍준표는 수사를 그때도 안 하고 지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오세훈이 지금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못 끌고 있고 대구경찰청에 홍준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수사를 안 하고 뭉개져. 근데 여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경찰이 마냥 묻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마냥 묻을 수는 없어요. 예,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네요. 예, 이때 보도한 거 보니까 이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희 팀원들 제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이때 주말 밤낮 없이 엄청 괴롭혔는데 이때 막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때 뉴스타파에서 명태균 이 카톡 뭐 수사 보고서 이런 거 공개할 때 동접자가 7만 5천 명인가 7만 5, 6천 명이 동접을 했는데 뉴스타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그때 세웠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저 때는 그만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힘이 많이 났고 진짜 주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보람이 진짜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어찌됐든 전무후무하죠. 7만 5천 명 그것도 갑자기 했는데 홍보도 잘하고 했었으면 아마 10만 명 넘었을 텐데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카카오톡 공개, 수사보고서 공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을 언론이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제가 뉴스타파에 가서 정영학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수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수사 기록, 근데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이라는 거는 재판에만 쓰여야 되고 이 피고인들만 활용을 재판으로 목적으로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그거를 공개를 한다. 제가 명태균 그때 수사 보고서 공개를 해가지고 무슨 저쪽에 그 일베 같은 시민단체에서 저희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그때 저희가 수사를 받았죠. 경찰한테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게 고소 고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지금도 저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세훈은 지금 유죄로 끝났지만 저나 저희 팀원들은 이때 오세훈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당시 저와 함께 오세훈을 함께 잡았던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성 기자라고요. 지금 애 낳고 쉬고 있는데 둘째 낳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전화해서 저 때 일을 뭐 물어보겠습니다. 저 때 당시 오세훈이 저희 고발한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보세요. 예, 이명성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선배. 네, 애는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이명성 기자님 갑자기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명선 어디 갔지? 그랬는데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저 둘째를 출산해가지고 오늘 한 80 며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첫째가 요즘 수족구가 하도 유행이어서 첫째가 수족구 걸려서 육아 전쟁 중입니다. 맞아요. 수족구. 우리도 생각난다. 수족구. 그게 저 어린 아이들만 걸리는 그 병. 그러니까 하나만 걸리면 어린이집에서 다 걸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때가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리고 또 첫째는 아들이잖아요. 네. 둘째는 딸이고. 네네, 맞습니다. 아들은 또 말 더럽게 안 듣거든. 잘 아시는군요. 네. 출산을 축하한다고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네. 그 애국자시네. 지금 이 둘째까지 이렇게 낳고 셋째는 생각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셋째는 다자녀 분들 보면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뭐 둘째 바뀌면서 이제 둘째 낳아도 다자녀지만 저는 둘째까지만 해도 벅찹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나왔는데 좀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네, 맞아요. 옛날 생각. 정말 바쁘게 그때 당시에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보도했을 때 사실 많은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았었고 그랬죠.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 보도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은 뒤늦은 생각도 들었고 너무 빨리 보도했지 그때.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봉직 선배를 비롯해서 뉴스타파에 있는 기자들을 고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뭐 서울로 올라오고 되게 왔다 갔다 이게 수사기관이 바뀌었었는데
저희도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어제 밤에 그 뭐 형사사법 포털 같은 데 갔더니 뭐 기록이 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피의자 신분이면은 이게 떠야 될 텐데 뭐 그런 게 딱히 검색되지는 않아서 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심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호기롭게 막 10명 가까이 고소했던 거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면 오세훈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소를 했고 한 뭐 우리 기자들 포함해가지고 한 10명 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 처음 했는데 이게 창원지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온 것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고 다음에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건이 실종됐어요, 그죠? 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홍준표 사건도 그렇고 이게 워낙 그때 너무 많은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실 홍준표 건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훨씬 더 많이 그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더 명확하죠. 그리고 연루된 인물도 많고 후에 취업된 것도 확인이 됐고 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준 홍준표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됐고 갑자기 우리 보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출국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로. 네네. 도망갔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 뭐 출국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의 보좌관도 저희 보도 이후에 박유화 보좌관이 출국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준석도 지금 수사가 뭐 압수수색까지는 하던데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유혐의화 됐죠. 이 모든 포화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은 느낌인데요. 사실 수사가 더 진척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저기 명예훼손 고소한 건 사실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제 지금 육아휴직 중인가요? 예, 지금 육아휴직 한 4개월째인 것 같아요. 4개월째. 요즘 육아휴직 몇 개월이나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2개월인데요. 출산휴가까지 3개월 합치면 15개월 정도 쉴 수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추가로 6개월씩 더 휴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좋아졌네요. 저 때보다. 그러면 이참에 한 번 더. 하나 더 나라고. 네네. 지금 둘도 벅찹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올해는 복귀를 합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요즘에 또 어린이집 들어가기 또 어려우니까 저 출산인데도 어린이집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게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월 이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직이 있었으면은 저희 그때 자료도 좀 다시 보면서 어쨌든 황소를 했잖아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관련된 혹시 저희 놓친 어떤 보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휴직했을 때는 회사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제주혜리님께서 명선이 누나 쉬어야 돼요. 전화 그만하세요. 제 아이에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어린이집 취재 들어가냐고 물어보는데 아빠 깡이님이 어린이집 취재 들어가냐고. 어린이집 너무 고마운 곳이죠. 사랑합니다, 어린이집. 알겠습니다. 조만간 오세훈 1심 유죄 기념으로 회식 한번 합시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배. 알겠습니다. 임명승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둘째 출산에서 육아휴직하고 있는데 이때 이명선 기자가 오세훈 잡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도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1년 9개월 만에 1심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어제 저녁에 독한 기자 킨 끝나고 한동수 변호사님 어제 나오셨었는데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축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일 대법원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선고가 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판결이 좀 꼬였죠. 오세훈 유죄 나오고 오세훈이 유죄가 나오고 윤석열도 유죄가 나오고 근데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내일 대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무죄가 나왔냐면
김건희를 기소할 때 명태균을 같이 기소 안 했습니다. 예, 명태균을 윤한테만 붙였어요. 윤한테만 명태균을 윤한테 붙여서 명이 여기 이 재판에만 명태균이 같이 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는 명을 뺐습니다. 명이 없어요. 명태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명태균이 피고인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태균 저 사람 피고인한테 들었다라고 되면 이게 증거가 되는데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 명태균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돼버렸어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고 강혜경 씨가 이걸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전원이 됩니다. 전해 들었다. 전원은 증거 채택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명태균이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원이 되면서 강혜경, 김태효 소장의 일치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무죄가 된 거예요. 이건 되게 법기술적인 용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재판부에서 다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그냥 덮으면 판결이 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일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